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씨의 여정 208일차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의 티켓 값이자 1,000원의 기부를 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서적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리처드 도킨스 작가님이 이과 쪽에 과학자다 보니까 사실 유발 하라리 님이 지은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좀 읽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과학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은 유전자는 우리의 몸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유전자가 결합을 해서 나의 그 형질을 발현하게 해주는, 내 대대손손 자손들을 물려나가게 해주고 내 이 손발을 만들게 해주는 어떤 유전 정보라고 말을 하죠. 정보를 담고 있어서 나의 몸을 만들어주는 내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를 이 책의 작가인 리처드 도킨스 작가는 정반대의 그걸 뒤집어서 그 발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유전자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유전자가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를 말한 이유가 본인들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유전자가 퍼져나갈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좀 강한 용어로 우리 인간들이나 생물들을 생존을 위한 생존 기계라는 표현으로까지 쓰면서 유전자를 나르기 위한 운반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100%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과학책을 읽음으로써 최신의 과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쓰여진 이야기는 아니겠죠. 논문이나 어떤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어떤 논문에 있던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현상들을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보았지 못했던 유발 하라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호모 데우스에도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 자동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적 사고를 한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자체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게 유전자가 자신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기적으로 군다, 그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다라는 착각은 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주체가 유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그런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말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유전자도 어떤 프로그래밍화된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행위의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이론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당연히 나의 뇌세포가 자극이 되겠죠. 자극이 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 뒤집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인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갈 뿐인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뇌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접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 자체도 어차피 생물,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물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구과학에 대한 이런 과학 책을 우리가 심리학 또는 우리가 살아갈 흔적들과 살아갈 흔적에 대한 앞으로 예측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과 못지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학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학을 해서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세상의 언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란 거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낸 거죠. 이 책에도 수식은 쓰여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작가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논문을 쓸 때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수식으로, 즉 수학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 수학의 필요성, 수학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과학책 또는 과학에 관한 책, 코스모스. 요새는 코스모스에 대해서도 약간 짧게 축약해서 나온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부터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째, 이렇게 책과 사색, 글쓰기를 통해서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서 매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둘째, 이렇게 얻은 깨달음으로 수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셋째, 매일 아침 달리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였고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넷째, 매일 아침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를 해서 두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